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아시안 문화가 자연스럽게 미국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의 문화가 시각과 청각, 미각까지 사로잡고 있는데요. 일본, 중국 음식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이젠 김치와 갈비를 모르는 미국인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글이 쓰여진 셔츠를 자연스럽게 입고 다니는 뉴요커도 많죠. 각 대학 동양학과에 이어 한국어과, 한국어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는 아시안 문화의 밤 행사가 플러싱 타운홀에서 개최됐습니다. 퀸즈 한인회와 중국 상인 번영회의 주최로 처음 시작된 아시안 문화의 밤 행사는 총 9개국이 참여해 아시안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아시안 커뮤니티가 서로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아시안 문화의 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어제 저녁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과 폴 벨론 뉴욕 시의원 등의 정계 인사들과 각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단체장과 관객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팔 지진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축사를 시작한 그레이스 맹 의원은 종교의 자유가 시작된 플러싱에서 아시안 커뮤니티가 한데 모여 하나로 뭉친 것은 매우 뜻깊은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s only so relevant that we all gather here today, different East Asian and Southeast Asian cultures, to really celebrate and to stand and unite together to improve the lives of Asian Americans throughout our country. 류재봉 퀸즈 한인 회장은 아시안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선 각 인종을 대표하는 단체들 간의 결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아시안 문화의 밤 행사가 아시안 유권자들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에이시아가 같이 힘을 합하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제 앞으로도 계속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뭐 정치에 나오거나 할 때 우리 에이시안들이 전부 다 손을 합해서 같이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일렉티드 오피서를 우리가 뽑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시장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장들의 축사 이후 계속된 아시안 문화의 밤 행사는 각 나라의 전통 공연을 뽐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채널 K의 자매 회사 KBN 골프 챔피언십이 지난 7일 뉴저지 에머슨 골프 클럽에서 열렸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 골퍼 120여 명이 참석해 기량을 뽐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에머슨에 위치한 에머슨 골프 클럽. 1시 정각 티오프 시간에 맞춰 정해진 홀로 이동하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밝기만 합니다. 호쾌한 드라이버샷. 프로 선수 같은 완벽한 자세는 아니지만 똑바로 더 멀리 공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프로 선수 못지 않습니다. 코스 곳곳에 있는 벙커 해저드도 큰 문제 없이 극복해 나갑니다. 그린을 공략하는 아이언샷. 핀 옆 가까이에 붙이지는 못했지만 어렵지 않게 온그린을 성공시킵니다. 그린 위 마지막 퍼팅은 다들 신중하기만 합니다. 1.5m 거리에 쉽지 않은 퍼팅이 홀컵으로 들어가자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집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KBN 골프 챔피언십. 뉴욕 일원 한인 골퍼 120여 명이 참가해 저마다의 골프 실력을 겨뤘습니다. 정말 여기 오니까 또 많은 농부분들이 와갖고 정말 이 분위기도 좋고 날씨도 아주 서늘한 이 날씨 속에서 정말 단합되는 이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상 밖으로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운동하기에 딱 좋습니다.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인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에 초대해 주신 우리 KBN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대회가 치러진 6,949야드 파 71의 코스에서 22명이 싱글 핸디캡을 기록하는 등 프로 선수에 버금가는 선수들이 대거 참석해 미 동부 최고의 대회로 성장한 KBN 골프 챔피언십에 권위를 더했습니다. 채널 K 뉴스 박민기입니다.
북한이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해 억류한 뉴저지 한인 대학생 21살 주원문 씨가 CNN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주 씨는 남북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자진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CNN이 북한에 억류 중인 한인 대학생 주원문 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평양 고려 호텔에서 CNN과 인터뷰를 가진 주 씨는 불법인 것은 알지만 나의 입국을 통해 멋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런 일들이 남북 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호기심이 입국의 원인이기도 했으며 미국 영주권자이자 한국 국적자인 자신이 북한에 들어가면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단둥에서 철조망을 2번 넘어 북한으로 들어갔으며 강이 나올 때까지 걷다가 북한 군인에게 잡혔다면서 체포되고 싶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주 씨는 불법 입국 혐의로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말에도 놀라지 않은 채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CNN은 주 씨는 방이 3개이고 개인 욕실이 딸린 거처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인터넷, 전화 등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영상에 등장하는 주 씨는 놀라거나 불안한 기색 없이 웃는 표정이었으며 인터뷰에도 차분하게 응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아시안이나 히스패닉 등 소수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고위직에서는 여전히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뉴욕 주정부 고위직의 아시안 채용 확대를 촉구하는 법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아시안이 뉴욕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구 비율에 비해 공직 진출은 미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아시안 아메리칸 고용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랑킴 의원은 이 법안을 조만간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법안은 주정부 고위급 직위의 아시안 비율을 매년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라며 고위급은 최소한 각 부처 디렉터급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는 아시안 정치력 신장 차원에서 타 아시안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은 서명운동 위주로 펼쳐질 예정이고 아시안 유권자가 많은 지역 출신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 지지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조만간 란킴 의원과 논의해 법안을 작성한 후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뉴욕 코리아센터 건립을 위한 시공사 선정 입찰 6번째를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공사비 예산을 증액한 만큼 기대가 큽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맨해튼 한인타운 인근에 추진 중인 코리아센터 건립을 위한 시공사 선정 입찰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입찰 공고가 나오면 지난해 2월 실시된 5차 입찰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르면 5월 말쯤 한국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지난달 말 전문 조사단을 뉴욕에 직접 파견하고 맨해튼 부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해튼 32가 한인타운 인근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추진되어 온 뉴욕 코리아 센터는 이미 지난 2009년 3월 부지 매입을 마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공사비 책정과 까다로운 시공 여건 등으로 시공사 선정에 애를 먹으면서 6년 넘도록 지체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6번째 공개 입찰에서는 312억 원의 공사비 예산이 증액 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공사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모든 재외국민은 관할 재외공간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올 4월 말 기준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등록된 총 재외국민 등록 누적 숫자는 47,8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파악하는 뉴욕 총영사관 관할 전체 재외국민이 17만 7천여 명과 비교하면 25%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재외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간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주권자와 장기 체류자들은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급받은 재외국민 등록 등본은 한국 내 납세나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긴급재난 발생 시 한국 정부가 연락이나 안전 확인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용하지 않았던 영주권 쿼터를 재사용함으로써 합법 이민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방안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도 영주권 문호 적체 완화가 포함된 만큼 높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79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약 25만 개에 이르는 미사용 취업 영주권 재사용을 촉구하는 서한에 연대 서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행정명령에 영주권 문호 적체 완화도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과거 미사용 쿼터의 재사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국무부와 이민서비스국도 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0만에서 25만 개 과거 미사용 영주권 쿼터가 사용될 경우 취업이민 3순위도 오픈 상태가 되고 1단계인 노동 승인만 받으면 즉시 취업이민청원과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 방안을 확정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5에서 16회계년도부터 1-2년에 걸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가급적 내년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대부분이 사용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법의 정의를 외쳤지만 결국 시위는 폭동으로 변하면서 피해는 한인업소가 입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한인업소가 무려 1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메릴랜드 식품주류협회 소속 회원업소 40여 곳을 비롯해 뷰리 서플라이업소 30여 곳, 기타 피해업소를 합치면 한인 피해업소가 100곳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볼티모어 전체 피해업소가 200여 개인 것을 감안하면 한인 피해업소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 주지사실은 한인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구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지사 부인인 유미 호겐 여사는 5일 오후 6시 30분 컬럼비아 경양 가든교회에서 피해 대책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설명회에는 보훈국을 비롯한 각 정부 기관 관계자들도 참여합니다. 유미 여사는 한인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처음 설명회를 연다며 피해를 본 한인들은 모두 참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7시 메릴랜드 한인회관에서 피해자들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과 보험 관련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가너, 마이클 브라운 흑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퀸즈에서 수상한 용의자에게 접근하려던 뉴욕시 경관이 총격을 당해 사망했는데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미국 내 인종 간의 관계가 더 나빠졌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 미국인들은 흑백 갈등이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퍼거슨 시위 도중 흑인 소년과 포옹하는 백인 경관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이 될 수는 없을까요? 미국 사회가 풀어야 할 무거운 실마리,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려운 숙제, 더 꼬이고만 있어 문제입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